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이어서 얘기했던 알파 레이더 시뮬레이션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평가를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서 봤을 때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브릿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센스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졸업 이후에 실무 생활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항해 당직을 하기 위한 과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또 정리를 하면서 등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강 회복 유의 다들 잘 하시고, 오시게 되면 수행평가 2번,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그리고 VTS 조 팀까지 편성해서 각 선교와 VTS 오피서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그 와중에 적절한 선박 조종 과정을 거쳐서 충돌을 예방하면서 레이더를 중점에 둔 항해 당직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인되는 주제들을 머릿속에 놓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쓰면서 또 할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좀 표준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결국에는 각각의 평가 항목과 평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생활에서 레이더가 주된 사고 예방의 역할을 하면서 항해 당직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테이블 4에 있는 어세스먼트 아이템 평가 내용 항목 절대 잊지 마시고요. 평가 항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두십시오. 1번, 레이더 디스플레이를 할 때 오프 센터를 절대 잊지 말자. 오프 센터를 해서 선수 방향의 탐지 거리를 확대시키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CPA와 타임 CPA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상으로 0.5마일 정도와 예를 들어서 5분을 설정을 했다면 해당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알람이 발생한다 했죠.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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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발생하는 알람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3번, 세 번째는 acquire, manual acquire에 대한 내용. 자, 여러분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번 내용을 리마인드 하셨으면 하여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설정에 관한 이야기들, 벡터와 그 다음에 레인지 스케일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일치되도록 하자. 그래서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 화면상의 오프 센터를 하면 뒤로 쭉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볼 수 있는데 벡터 예를 들어서 6마일 레인지 6마일 스케일을 설정한 상태인데 막 벡터가 15분 이렇게 돼버리면 화면을 뚫고 나가버리니까 내가 사고 예방을 위한 관측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벡터와 레인지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일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 했던 내용이지만 평가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노스업과 헤드업에 대한 이야기, 번호를 표시할게요. 3번, 요거 4번, 5번, 6번. 스테빌라이저는 좀 빼라고 말씀드렸고요. 7번, 상대 선박의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는 것 또한 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그 콜레그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타 선박의 상대 방위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나와 거리만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림으로 꼭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본선 헤딩 마크가 있을 때
타 선박이 처음에 요 방향으로 관측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선박은 분명히 이쪽으로 향하는 걸 확인했는데 자꾸 나와의 거리만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몇 분 뒤에 반드시 CPA,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Distance of CPA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현상 자체가 뭐다? 상대 방위가 변하지 않는다. 뭐 상대 방위란 말이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관측한 방위가 불변한다는 것은 나와의 본선과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C 트라이얼은 조금 빼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트 타겟 됐을 때 이런 목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나와 관련 없는 것을 반드시 삭제를 해 주셔라. erase의 반대는 뭐다? 우리는 acquire 기능을 쓸 것이다. 죄송합니다. acquire. 그래서 내가 이것은 물표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얘는 물표를 삭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관측하는 화면 자체를 클리어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화면들을 깨끗하게 안 보게 되면 매우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보려는 노력을 좀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스트 타겟 됐을 때 마찬가지로 삐빅 하면서 알람이 오게 되면 주지를 좀 하시고 바이올레이션 오브 콜렉 준수를 꼭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볼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요 통항 내역을 할 건데 통항량이 많은 국내외 실해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할 에어리어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해본 구역 중에 평가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평가 난이도가 다소 높은 구역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부산 베이스로 주로 학교 근처인 곳을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또는 여수 광양, 목포가 될 수도 있고 인천 평택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해는 상대적으로 좀 여기서 AI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통항량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여기 통항량이 좀 높습니다. 남해와 서해가 역시 통항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 해역들을 실해역 베이스로 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논문에서는 뭐 싱가폴 도버 스트레이트, 뭐 홍콩, 관몬, 비산세토, 시드니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국내 주요 해역을 좀 주로 다루겠습니다. 평가 예정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조금만 내봅시다. VTS는 반드시 SMCP를 준수해서 영어로 교진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부산 가덕도, 그 다음에 진해만, 뭐 인천 패세지, 울산 앵커리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곳들입니다. 연습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단 우리도 플로팅 실제 수기로 많이 해봤죠.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그것을 조금 베이스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시간에서 다뤄드렸던 중요한 부분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잘 한번 체크해 봅시다. Standardization Education Item Performing After Alpha Radar Simulation 시뮬레이션 전후에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테이블 8과 테이블 9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부분 또한 평가 요소로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Position and information of other ships in radar display, application of the navigation way based on colleague, marine communication, 그 다음에 debriefing, 그리고 mistake filling after simulation.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세부적으로 좀 할 것이냐. 각각 역할별로 분담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assessment 아이템인데 롤 플레이드 된 시뮬레이션 상에서 어떻게 각각에 해당되는 역할 수행을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팀 평가이기도 하지만 해당되는 구성원들의 결과물, 협동영향 결과로서 결국에 브릿지 팀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캡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절한 프로퍼 오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항해사나 조타수를 향해서 적절한 오더가 내려지느냐, 그리고 오더에 근거해서
구성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느냐 중요합니다. 명령이 없었는데 조타수 임의로 타를 조작한다든지 명령이 없었는데 하지만 명령이 없는 가운데 항해사가 행하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타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해사나 선장의 명령이 없는데 임의로 타를 조작한다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반드시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해서 감점을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브리지 팀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CPA가 적절하게 지켜지는가? 예를 들면 CPA가 막 타선박과의 거리가 0.1, 0.인데 선박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이 접근한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세이프티 패세지. 예를 들어서 목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구역이 있고 보통 패세지가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측은 가까이 가고 좌측은 멀리 가야 되죠. 그리고 통하는 선박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항해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 세이프티 컨트롤상 봤을 때 쉘로우 구역으로 근접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좌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행해지고 있는지 안전하게 준수가 되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operation with other ships. 적절한 시맨십에 근거해서 상대 선박들과의 어떤 경쟁 상황이 아니고 상대 선박을 존중하면서 항해를 잘 하는가.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종이 이루어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항해가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per speed maintain. 자, 이런 부분들은 BTS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TSS 항해 상황에서 어떤 스피드의 준수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VTS 입장에서 VTS에서 본선에다가 귀선의 스피드를 얼마로 메인테인 하라 또는 less than 12 knots 또는 maintain your speed, ship's speed, slow down please 또는 이러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과연 준수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지켜지는가 평가 요소로 삼겠습니다. VHF communication. 선생님 안 볼 때 막 야, 너 입에 뭐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콜링을 합시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알파 브릿지, This is 브라보 브릿지. On your starboard quarter, on your starboard bow. 또는 on your starboard bow, container vessel, this is bridge bravo. How do you read me over? 나는 너의 방향에서 봤을 때 어디에 있다. 그리고 나는 컨테이너 베슬이다. 또는 나는 케미컬 십 또는 탱커 십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상대방이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것들이 꼭 센스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어떤 센스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피서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캡틴의 역할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 최소 규정입니다. 최소. 제가 볼 땐 최소한의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피서 입장에서는 understanding course line. 자, 우리가 액티스 상에 코스라인을 계획을 하지는 않겠지만 레이더를 통해서 봤을 때 또는 선생님이 인스트럭터에서 봤을 때 쉘로우 워터라든지 또는 상대 선박의 역방향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코스라인을 어떻게 보면 계획상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방향 또는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는 충분히 감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proper positioning. 자, 여러분들에게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위치를 측위를 하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준수가 될 수 있느냐 또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proper positioning. 자, 여러분 액티스 시간에 아마 그 라인 오브 포지션 기능을 통해서 선위를 측정하고 선위를 표시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이로 리피터를 활용해서 방위선을 활용해가지고 방위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치를 표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측위, 그래서 우리 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항의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타수한테 명령도 내려야 되고 VHF 콜링이 오면 받아야 되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항해사가 최소 2명에서 3명일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되고 실무상에서 나중에 나가시게 되면 혼자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선장님 옆에 계시지만 선장님은 조선상의 판단, 스케줄상의 판단을 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항해사가 레이더를 보고 VHF 커뮤니케이션하고 조타수 명령 내리고 이런 역할들을 파일럿 승선 전까지는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당직 사관
Officer of Watch, OOW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providing proper information to captain. 중요한 부분이죠. 선장님, 선수 방향 1시에 본선과 CPA 약 0.3마일 정도로 만들어지는 선박이 하나 출항하고 있습니다. 또는 선장님, 저희 본선 선수 방향 11시 부근에 지금 어망이 지금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망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입항선 있습니다. 출항선 있습니다. 선장님, 저희 배 본선 뒤쪽에 지금 오고 있는 배가 저희보다 스피드는 빠르고 AIS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보다 그 파일럿 보딩 스케줄이 1시간 정도 빠릅니다. 그럼 우리 배보다 먼저 결국 앞질러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AIS 데이터로 관측하면 우리 배보다 파일럿 보딩 타임이 빠르냐 느리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센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겠죠. 캡틴에게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보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identifying dangerous ships. 본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배에게 상대적인 방위가 변화가 없는 배. 예를 들어서 상대방위 변화 여부. 중요하겠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요 프로바이딩 뭐 제공하는 정보 제공하는 이야기 하면서 너무 말이 빨랐는데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꼭 필기해 두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캡틴에게 적절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피서 오브 와치. 당직 사건입니다. 오피서 오브 와치. 로그북에 나와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들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꼭 숙지하십시오. 자, identifying dangerous ships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proper radar usage. 자, 적절하게 레이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서 평가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평가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결국에 실무에서 꼭 다뤄줘야 되는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proper VHF communication. 보통 VHF communication이라는 게 여러분 통신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10to 있지만 10to sure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영어로 꼭 능수능란하게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를 두려워 마시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적극적 교신. 적극적 교신을 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적극적 교신을 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VTS 오피서. 자,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가 있을 때 각 브릿지별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여기 VTS 오피서 팀을 구성할 겁니다. 자, VTS 오피서 팀. 자, 여기서 각 브릿지에 도움이 되는 우리 브릿지가 생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providing proper information. 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여기서 어리버리 해버리시면 본선에 있는 판단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어리버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리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management of proper traffic flow with other ships. 자, 나오고 들어가는 인바운드 베슬, 아웃바운드 베슬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배들이 안전하게 다 서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잘해주자. 그 다음에 proper VHF communication.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자, 쿼터마스터, 우리 QM이라고 하고 또는 조타수라고도 하는데요. repeating for load order. 자, 선장님 또는 항해사가 자, 포10 또는 스타보 10 했는데 포10 하고 타각 지시기가 rudder angle indicator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를 중간에 밑집 상태에 있다가 10도 또는 5도에 딱 가는 거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텐셜 또는 스타보 텐셜 하면서 복명 복창이 반드시 꼭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ompleting report to officer. 자, 내가 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되는 걸 확인하고 sir 해야 되겠죠. 자, proper course keeping. 일단 타 오더가 없는 상황에서 ROT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수의 능력입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fatality of rudder usage. 어떤 치명적인 어떤 러더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fatality는 조금 이 문맥상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fatality는 어떤 러더 사용에 치명적인 부분이 없도록 적절하게 ROT를 준수하면서도 명령을 이행하면서도 집중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뉴얼 스티어링. 자, 입출항 TSS나 입출항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떤 수동 조타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수동 조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동과 자동 조타의 변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캡틴이나 오피서의 오더가 없이는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평가상에는 항상 매뉴얼 스티어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토 스티어링은 이번 평가상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역할 테이블 9에서 봤던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를 메인으로 주제로 삼아서 평가 요소에 아이템 식별했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 역할에 최대한 집중해서 내가 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입. 롤플레잉에 대한 예입니다. 롤플레잉을 할 때 각자 맡은 역할에 몰입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우리 시뮬레이션 평가에서 조금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 내용을 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밴드 메시지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파일을 띄워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좀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잘 필기해 두시고 그 내용들도 평가에 반영해 주십시오. 자, 일단 이 연구는 뭐 액티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고 사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드린 롤 플레잉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평가가 이루어지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그 다음에 BTS 오피서까지 팀을 구성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협업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제 이번 논문에서는 사고 사례를 좀 주로 케이스 스터디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평가뿐만 아니라 실무상에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초점으로 다뤄지고 있는가, 중요한 포인트인가를 살펴보셨으면 해서 이번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주제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내용들 조금 빼고 그 관련 사고 사례 분석으로 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코 부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클랜드를 일단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했는데 부산항으로 뭐 대권으로 오겠죠. 대권으로 오게 될 겁니다.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있고 일본이 요렇게 있으면 태평양 건너가지고 요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쪽이 이 해역 있죠. 여기를 스가루 스트레이트라고 하고 뭐 스가루 해협입니다. 스가루 해협. 여기가 우리 온천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있죠. 홋카이도와 일본 본토인 혼슈 사이가 해협입니다. 여기 스가루 해협인데 미국을 오가면 여기 스가루 해협을 지나야 됩니다. 볼게요. 베이브리지 교각이 충돌했다. 그럼 아직까지 대항으로 나오기 전에 아마 오클랜드 출항하자마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농무였습니다. 자, 농무에서는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실무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레인지 스케일을 자주 변경을 하면서 AIS와 그 다음에 매뉴얼 타겟팅을 통해서 매뉴얼 어콰이어를 통해서 타겟을 적극적으로 식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장님들 경우에는 윙브릿지 양쪽을 오픈하시고 혼을 잘 듣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노력들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에서는 윙브릿지 양쪽을 오픈하고 소리까지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농무상에서. 자, 레인지 스케일 자주 변경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뭐 해면은 좀 잔잔했네요. 잔잔했고 그러면 어떤 C 클러터나 레인 클러터를 조정해줄 필요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항로 표시도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도선사와 선교팀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했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요거는 사실 선박으로 규칙 사유를 돌릴 만한 일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의사소통과 위기관리. 뭐 위기관리를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결국에 선장님, 조타수, 항해사들 간의 적극적인 교신, 정정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선장님, 본선 선수 방향 11시, 10시 방향에 어떤 선박이 출항 중인데 본선 CP가 매우 가깝습니다. 하면 선장님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 오더를 주시겠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선장님들도 대부분 코스 유지하면서 파일럿 보딩 타임이나 하선 시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항해사들이 옆에서 포인트를 찝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관리자 입장에 가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꼭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사고 사례에서는 그 부분이 좀 메인적인 주제고요. 그 다음에 LT 코트시아, 뭐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영국 템장을 출항해 수에즈로 향하던 중 반뱅크에 자초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중요한 게 뭐 물론 에코 사운더를 이렇게 켜고 항해하겠지만 선수 방향인 에코 사운드는 그 바로 하부에 대한 측정밖에 안 되죠. 하부 수심밖에 측정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액티스로 좀 포인트가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컨투어 설정을 반드시 출항 전 본선 컨디션에 의거해서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가, 세팅이 되어 있는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정받지 않은 액티스. 이 일렉트로닉 차트 시스템, 이거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고. 참조하여 항해했다. 보통 배에서는 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참고용 레퍼런스용이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는데 레퍼런스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것들은 브릿지에서 치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관들이 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리바이스드 되지 않은 레퍼런스용을 왜 자꾸 항해 활용하느냐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아니 내가 지금 관리를 안 하는데 이거를 굳이 항해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항해사와 견시자의 의사소통 부족, 잘못된 판단,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천수구역과 깊은 구역의 색상 대비가 좋지 않고 요즘은 컨투어 설정만 하면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위 표지와 서방위 표지, 여러분들 이거 동방위 표지, 서방위 표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동방위 표지는 블랙, 옐로우 블랙이죠. 이 표지를 봤다라는 것은 이 표지의 동쪽이 안전수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방위 표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방위 표지는 옐로우, 블랙, 옐로우 돼 있죠. 블랙이 가운데 있고 블랙이 아래 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위 표지를 봤다는 것은 서쪽이 안전한 수역이다라는 게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꼭 챙겨주세요. 이거 진짜 기본입니다. 기본. 항해사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표지판 읽을 줄 모르는 걸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 프라이드 오브 칸터버리. 프라이드 칸터버리인데 침선 위에 자초되었다. 침선을 우리가 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렉. 근데 자초를 했다. 바람이 50노트.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박은 저속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풍성, 향풍성 할 때처럼 배가 이렇게 바람을 받으면 밀려버리죠. 그죠? 이렇게 많이 밀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전 등짐선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잘못 설정했다. 세이프티 컨투어를 출항 컨디션에 의거해서 잘못 설정했다. 그 다음에 표시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복잡했고 항해에 집중하지 못하였으면 선의 파악도 수시로 하자는 것이 이거 우리 평가 때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표시하시오 하게 되면 꼭 체크하십시오. 제가 평가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파라마리보, 그림스비의 험버강.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동쪽에 하이즈보로 샌드셔츠였다. 고조시 하이타이드에 가려고 수정을 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네요. 여러분 대축척과 소축척이 깔리시는 분은
대축척과 소축척. 내가 특정 구역을 더 자세하게 보려면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대축척을 쓰셔야 됩니다. 대축척. 소축척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작게 보일 때 멀리서 지구에서 저 멀리서 내려다 볼 때는 소축척 작게 보는 거고요. 대축척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막 부산을 뜯어보고 싶을 때, 더 집중하고 싶을 때 바로 대축척. 내가 보고자 하는 걸 크게 보고 싶다. 그래서 작은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대축척입니다. 근데 소축척은 뭐다? 내가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소축척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사고 사례 간단하게 요 내용들에서는 그 정도 챙겨주세요. 자, MV 블루가 레볼루션인데 대한민국의 포항으로 항해하던 중에 텐치 섬에 자초했다. 비구름과 폭우, 레이더상에서 어떤 걸 집중한다? 레인 클러터 조정해야 되겠죠. 감도를 낮춰야 비에 의한 방해를 줄일 수 있겠죠. 레인 클러터를 활용하십시오. 바다 상태는 거칠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C 클러터는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여유거리를 1마일로 매우 가깝게 설정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배가 여기 있는데 요 육지와의 거리를 1마일 정도 했다는 건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항해하셨지? 최신화가 누락되어 있다. 반사파를 잡음으로 이기고 접근했고, 본선이 요렇게 있는데 땅이라고 나오는 요 부분이 잡음인 줄 알고 1마일 정도로 너무 근접을 해버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육지를 이제 잡음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이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플로팅상에 나오는 이 화면과 내 육안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평가상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오브 멀에 자초였다. 시정은 좋았고 바람은 불어오는 곳에서 방향을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서북서니까 서북서면 가운데인데 서북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북서면 결국에 이 중간이 아니고 이쪽이 다 맞죠. 서북서에서 불어오는 요 방향이네. 바람은 불어오는 곳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향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 결국에 매뉴얼 어콰이어를 통해서 타겟 설정을 잊지 말자. 안전등신 설정이 부적절했다. 청각적 알람을 제공되지 않았고 위치하지 못했다. 안타깝죠. 이게 알람 로스트 타겟 또는 어떤 알람이 울린다, 상황이 발생했다,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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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상황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청각적 알람을 잘 듣기 위해선 집중해야 됩니다. 가끔씩 막 앵커링 당직 때 귀에 이어폰 꽂고 있다가 선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브릿지 오피스 오브 와치 당직 상한이 귀에 이어폰 꽂고 소리를 못 듣는 경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 당직,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선생님이 지지만 당직 중에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좀 남은 시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초를 또 했습니다. USS 가디언, 미국 해군 소해함이라 하는데, 여러분 소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뢰를 해체하는 선박입니다. 기뢰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해저가 여기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죠. 기뢰라는 것 자체는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선박을 두동강 내는 무기라고 해야 되는데 기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뢰를 해체하는 선박을 소해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하나 하십시오. 해군에 가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해함인데 자초를 했습니다.
일부 정보가 개정되지 않았다. 요거 이양사 항해장이 잘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요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이탈리아 브린디시로 영국 해협에 반뱅크에서 자초했다. 반뱅크인데 안전하지 않은 항로 계획 미확인 인적 과실입니다. 또 방위 표지와 등화를 눈으로 확인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첨가 알람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자꾸 문제로 나타나서 발생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더불어서 사고 사례까지를 이번에 여러분들 오기 전에 지금 평가 때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평가 때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평가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